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려는 학생들에게 안내해주고자 하는 그 정보들을 영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범대학 학생들은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수학습 과정안을 설계해 보게 됩니다. 이때 교수학습 과정안에 따라서 활동지나 읽기 자료나 탐구 자료나 평가 자료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러한 자료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한번 말해 줄래요? 수업 설계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하면 너무 어렵고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하면 매우 쉬워지는데 이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둘째로 어떻게 해야 흥미있고 학생들의 수준을 맞추는 수업이 될 수 있을까요? 셋째로 직소 모형을 사용할 때 조별로 학생 수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전문가 집단을 조절해야 할까요? 넷째,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교사의 의도나 가치관이 개입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옳은 것인가요? 학습 자료 부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섯째로 자료를 활용한 수업을 준비하려면 교사가 그 단원의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교사 혼자서 가능할까요? 여섯째로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읽기 자료를 찾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평가 자료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평가는 객관적 질문으로 구성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여덟 번째로 교사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홉 번째로 루브릭 평가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상, 중, 하의 기준을 어떻게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나요? 열 번째로 개발한 평가 기준이 명확한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11번째로 만약 상 기준으로 제시한 것을 학생들 대부분이 도달하지 못한다면 다시 평가지를 수정해도 되나요? 12번째로 동료평가 중에서 잘한 아이와 잘 못한 아이를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괜찮은 것인가요? 13번째로 학생들끼리의 동료평가가 인기투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14번째로 한 수업에서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함께 사용해도 되나요? 마지막으로 자기 성찰과 같은 심적인 영역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설계 부분이나 학습 자료 부분이나 또는 평가 자료 부분에서 궁금한 점들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부터 학습 자료 개발하는 과정에서 함께 곁들여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 과정안 중에 오늘은 새로운 사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지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려는 학생들에게 라는 영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용해서 사용하고 있던 지도안들이었습니다. 오늘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새롭게 수업의 흐름이 있는 설계라는 지도안 형태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러한 예시는 학생들이 개발한 사례입니다. 핵심 개념으로 사회 불평등이라는 개념을 선정을 했고 또 이러한 개념에 따라 학습 지도안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개념의 성취 기준을 먼저 하나 선택을 했지요. 그리고 그 과목의 핵심 역량 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를 강조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 개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핵심 질문을 지금 몇 개 구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핵심 질문과 관련해서 활동을 몇 차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활동을 구성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그 수업 시간에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게 되지요. 이때 자주 활용할 수 있는 게 활동 자료, 학습 자료입니다. 이러한 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수업 방법도 구성을 해야 되고 또 평가 방법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 설계 흐름에 따라서 이제부터 읽기 자료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설계안은 사회불평등이라는 수업 지도안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만들었던 학습 자료의 하나 예를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탐구지를 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통계 자료는 통계청 사이트를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기관의 공식적인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얻을 수도 있고 혹은 신문 기사를 통해서 통계 자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출처는 분명히 자료에서 명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처럼 통계청 2018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출처나 기관이나 연도 이런 건 명시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불평등 수업이었기 때문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이런 분위별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자료는 소득 분위별로 교육비의 지출 현황을 조사를 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출처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 자료를 가져오게 될 경우에 활동 안내를 어떻게 하고 있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통계 자료를 그대로 드러나는 통계가 말하는 정보를 읽어내게 하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감소한 분위와 가장 증가한 분위는 몇 분위인가 이렇게. 그래서 이 통계 자료가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걸 먼저 이렇게 찾아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안내해야 할 것은 이 통계 자료 이면에 숨어 있는 원인이나 의미나 그런 정보를 읽어내는 질문도 하는 게 좋습니다. 또는 그런 정보를 파악하고 나서 이러한 통계 자료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나 이런 걸 좀 더 심층적으로 이렇게 찾아보게 하는 활동도 제시할 수 있겠지요. 또 다른 통계 자료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지도인데 뭘 표시했냐면 치료 가능한 사망률의 시도별 격차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서울 경기 지역은 하얗게 나타남으로써 의료 혜택이 잘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반면에 붉은색으로 이렇게 진하게 표시된 강원도나 경상북도, 충청북도 이런 지역은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그 지도의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이 자료가 말하고 있는 표면적인 내용을 물어주고 또 원인을 살펴보게 하고 이런 과정들을 학습 자료로 제작하는데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료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문에서 출처를 가져온 경우입니다.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렇게 목 디스크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지요. 또 다른 통계 자료를 볼게요. 스마트폰 사용에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추이가 최근에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신문에서 가져왔다는 걸 출처를 제공함으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신문 자료는 신문의 이름과 날짜까지 명기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먼저 이렇게 선별을 한 뒤에 이 자료를 읽어내는 이런 질문이 나가고 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숨어있는 원인 혹은 또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는 이런 활동 안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활동지의 그 종류 중에 이번에는 학습 교구를 이용해서 활동을 안내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은 세계 지도입니다. 90cm 크기의 세계 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사례를 보도록 하지요. 러시아의 실제 크기가 지금 1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이 지도는 우리나라 우리 메르카토르 도법이라고 해서 네모 모양으로 펼쳐진 지도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실제 크기는 이거보다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가 둥글게 모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크기를 찾아라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북부 아프리카 잠깐 볼까요? 이 북부 아프리카 지역이 러시아의 실제 땅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 크기와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지도의 그 크기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국가 크기가 이렇게 착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미지, 사진 프리즘 카드를 통해서 학습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사례를 살펴볼까요? 시위 현장의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을 통해서 학생들이 질문을 구성하게 하는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위에서 반향을 크게 일으킨 시위에는 어떤 게 있을까? 혹은 시위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각 국가별 시위의 특징은 무엇이 있었을까? 혹은 시위 시 지켜야 할 바람직한 태도로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질문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 잠시 볼까요? 사막 여행을 안내해 주고 있는 데서 지금 낙타가 보이죠? 이런 사진 카드를 통해서 또 질문을 구성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동물을 이용한 관광산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동물을 관광산업에 이용하는 곳은 국가는 지역은 어디일까? 혹은 이렇게 인간의 관광 수입을 위해서 이 낙타를 희생시키는 건 올바른 것인가? 또는 현재 이러한 동물 관광 산업에 관련된 제도나
법 규정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학생들이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질문을 구성해내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도 좋고 또 이 질문에 따른 답변을 학생들이 의논을 해서 찾아보게 하는 활동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읽기 자료를 활용해서 탐구지나 활동지를 구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무라비 법전 8조에 나타난 내용을 지금 자료 1, 자료 2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이 정보를 위해서 먼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질문 문항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고조선은 어떤 사회였을까? 두 번째, 공정한 처벌에 대해서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 세 번째,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했을까? 이렇게 위의 지문과 관련해서 이렇게 문항을 구성해서 활동지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음 사례를 한번 볼까요? 세계 지도를 활용해서 또 활동지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지도는 우리가 흔히 보던 지도를 거꾸로 놓은 지도이지요. 그래서 이런 지도를 제시를 했고 또 하나 일기 자료 정보를 볼까요? 옆에 책에서 이렇게 인용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가져올 경우에는 저자와 연도를 적고 저서명을 반드시 적어야 되고 출판사까지 이렇게 적어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지나 읽기 자료를 제작할 경우에는 이렇게 출처를 명기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 교사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읽기 자료나 활동지를 혼자서 제작할 수 있을까요? 또는 어떤 정보를 활용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하자면 교사들이 읽기 자료를 만들 경우에는 수많은 신문이나 저서나 홈페이지의 자료나 통계 자료나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정보를 이렇게 가져와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의할 점이 출처를 반드시 명기해야 됩니다. 또는 교사들이 자주 활용하는 홈페이지에 이렇게 정보들이 읽기 자료나 활동지가 이미 제작되어서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해도 좋지만 교사가 자기의 수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 자료들을 적절히 이렇게 구성할 때 변형을 시켜서 활용해도 좋습니다. 또는 교사 동아리나 교사 연구회 모임을 통해서 그 수업 내용을 적절하게 함께 협의를 해서 학습 자료를 만들어 활용한다면 더 좋겠지요. 자, 그러면 지금 읽기 자료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나갔나 한번 볼까요? 메르카토르 도법에 나타난 이 문화인식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이런 걸 찾아보겠죠. 그 다음 지도를 거꾸로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얘기해보자. 이렇게. 그래서 읽기 자료를 구성을 먼저 한 뒤에 학생들의 그 사고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절한 이 활동 안내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습 자료에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개발하려면 적절한 여러 가지 학습 자료의 예시들을 살펴보고 또 수정해서 변형해서 만들어보고 자기가 설계한 지도안에 따라 또 새롭게 구성해보고 이런 연습을 통해서 자질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평가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개념도의 사례이지요. 개념도의 경우를 잠깐 보면 지금 핵심 개념이 1인 가구 경제라는 중심 개념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이 중심 개념을 가운데 그려주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연상되는 개념들과 파생되는 것들을 개념도의 형식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바로 활동지이면서 평가 자료로 바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러한 활동을 하게끔 활동지를 제작을 했고 또 학생들이 이렇게 결과물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만들었지요. 이렇게 개념도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이게 곧 평가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수업의 활동 과정이 곧 평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과정평가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활동 수업을 할 경우에는 활동 자료가 곧 그게 결과가 과정평가로 이어져서 연결이 되므로 우리가 수업을 설계할 경우에는 학습 목표에 따라서 또 설계도 해야 되고요. 또 수업에 따라서 수업 기법이나 수업 모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형이나 기법에 따라 적절한 활동지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 활동지를 제작할 경우에도 이 활동에 따라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함께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수업의 과정이 평가 자료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학생들의 활동 과정에 대해서 교사가 별도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 주체별로
평가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사 평가입니다. 보통 평가의 주체가 교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보다는 좀 더 공정하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교사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좀 더 높게 주고 있습니다. 교사가 이 활동 수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루브릭 평가 기준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토의 활동에 대한 평가라는 영역이 하나 있고 또 카드 뉴스를 발표하는 영역에 대한 평가가 또 하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영역을 평가하도록 만들었고 또 오른쪽에 옆에 보면 평가 영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표 평가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충실하게 구성했는가 또는 제안이 참신한가 또는 발표가 전달력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해하기 쉽게 되고 있는가 이런 평가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영역을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또 이러한 영역에 따라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 사례에서는 4점으로 평가 기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4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모두 우수하거나 제언을 몇 가지 이상 제시한다거나 발표력 또한 모두 우수하다든지 해서 최상의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루브릭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3점, 2점, 1점은 그보다는 조금 적게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충실도 이런 측면에서 1개 이상 우수하다든지 또 제안을 2가지만 제시해서 위에 4점보다는 약간 이렇게 수준이 약간 미흡하게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점의 경우에는 3점보다는 좀 더 수준이 낮게 달성된 거를 이렇게 기준으로 제시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 충실도가 좀 부족하다던가 생각이나 제언도 1가지만 제시했다던가 이렇게 위 급간보다는 조금 낮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하의 1점의 경우에는 굉장히 낮게 구성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5장 이하를 개발한다든지 정리만 간단히 했다든지 전달력 또한 미흡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1, 2, 3, 4 점수 간의 급간을 분명하게 구분이 되게 이렇게 기준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학생들 중에 이런 구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 예시처럼 각 급간 간에는 이렇게 달성 정도를 이렇게 차별화해서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해결 방안을 몇 개 이상 이렇게 숫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매우 우수함 이렇게 부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도 좋고요.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이런 기준을 마련을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설계한 기준이 학생들의 실제 수준과 좀 안 맞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최상위의 4점 기준으로 세웠는데 실제로 4점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없으면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평가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적용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인 학생들의 수준을 살펴보면서 적절하게 평가 기준을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따라 학생들이 활동을 했고 활동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제 그 활동 과정을 평가할 수도 있고 제출된 활동지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루브릭 평가 기준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서 또 평가 영역도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를 해서 학생들이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학생들이 평가하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모둠 활동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렇게 동료 평가라는 형식으로 발표 과정에 평가 과정에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예를 볼까요? 동료 평가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모둠별로 보통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성적에 명확한 성적으로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로 교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적에 반영하는 데 있어 참고로만 활용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모든 평가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료 평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충실하게 구성되었는가? 제언이 적절하게 포함되고 있는가? 논리적으로 잘 발표를 했는가?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런 평가 영역들을 학생들에게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학생들이 평가하게 함으로써 좀 더 이렇게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또한 모둠별로 평가를 학생들이 하기 위해서는 발표한 5모둠의 결과물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서 학생들이 비교하면서 보게 하고 나서 평가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학생들의 질문 중에
인기 투표가 돼버릴 우려는 없는가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평가를 할 때 익명성을 가지고 자기의 영역만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평가지를 배부해서 기록하게 한다든지 또는 네이버 오피스라는 평가 형태를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서 거기서 바로 평가를 하면 이 방식의 좋은 점은 평가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둠들의 발표 과정과 그 평가 결과를 바로 확인하기 때문에 신속한 피드백이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되려면 네이버 오피스를 핸드폰의 단톡방에 올려서 보내줘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핸드폰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든 평가 중에 이번에는 또 다른 평가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평가 기준을 보면 평가 기준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쟁점 사례가 적절하게 선정되었는가, 논의 과정이 잘 제시되고 있는가, 협의 과정이 잘 드러나는가, 그 다음 결과를 명료하게 의사 전달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평가 기준을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정도를 제시를 했지요. 그럼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평가를 하고자 할 때 이렇게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모둠별로 어떤 의견을 비고란에 이처럼 기록을 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해서 점수와 또 의견도 함께 기록하는 평가 양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가 주체 중에 학생들이 자신의 수업 활동에 대한 성찰 평가를 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평가 주체를 교사 평가 외에 학생 평가라는 영역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을 참여한 학생들이 자신의 수업 활동을 이제 되돌아보는 거지요. 예를 들어 자기 수업의 영역에 대해서 토론 과정이나 혹은 이런 관점 혹은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등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평가 항목을 제공을 했고 이런 영역에 대해서 상중하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참여했는지 이렇게 자기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체크리스트 방식이고요. 혹은 이 아래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에 수업 활동 과정에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을 주관적으로 이렇게 기술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수업의 과정에서 자기가 약간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점을 이렇게 쓰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업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을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과정에 대한 자료 안내를 마치고 지금까지 말한 걸 종합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수학습 과정안을 잘 설계해야 됩니다. 이런 설계 과정에 따라서 수업 모형에 따라서 이렇게 활동지를 적절하게 이렇게 제작을 하고 학생들한테 배부를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는 교육학적으로 총체적으로 우리가 수업 기법이나 수업 모형은 뭔가 학생들에게 활동지를 어떻게 제작해서 배부해야 학생들의 사고력을 개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내가 만든 학습 자료가 어떻게 평가 과정까지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일관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수업을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학생들의 성과를 보고서 교사가 또 다른 피드백의 이런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내가 어떤 부분을 보강해서 학생들에게 맞춰서 이렇게 수업을 구성할지 자기가 되돌아보는데 이런 결과물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